SBS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늘 오후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고 이병철 삼성회장, 정주영 현대회장, 구인회 LG회장, 최종현 SK회장 등이 재계를 이끌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 유통, 관광,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과 현지 가이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수색에는 구조 경험이 많은 경찰 전문 인력과 전문가 등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현재 사고 지역에는 눈이 4, 5m가량 쌓여 있어 눈사태가 우려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입산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하면서 곳곳에서 고립자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수색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오후 귀국해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독일로 출국한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안 전 의원이 4.15 총선을 80여일 앞둔 가운데 정치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총선 정치 지형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서울 서초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를 4.15 총선을 앞둔 4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리선권 조평동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 이후 리용호 외무상의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북한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어 실제 인사 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리선권은 군 출신이자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인물인데 외교 관련 경력은 알려진 바가 없어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 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또 연체 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통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 1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우한 위생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고 2명이 숨지고 8명이 위중한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위생당국은 추가 확진자 중 일부가 폐렴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우한시 수산시장 접촉력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사람 간 전파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의 우한 폐렴 확진자는 태국에서 2건, 일본에서 1건이 신고됐고 홍콩과 타이완,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도 의심 환자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밤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전북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새벽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습도는 61%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